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 중 이런 사람은 퇴직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분은 퇴직 시 꼭 IRP 계좌로 받는 게 좋은 분들은 실제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떤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므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IRP 계좌의 뛰어난 두 가지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재직 시와 퇴직 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재직 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개인 연금 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시 13.2에서 16.5%의 세금을 절감받을 수 있어 매년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시에는 적용력 때 가급적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직 시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퇴직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미래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연기해주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고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퇴직소득세가 특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 이외에도 투자 후 발생되는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IRP 계좌에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으나 중간에 절대로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퇴직 시에 IRP 계좌로 받으면 바보 된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잘못 이해하고 안티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IRP 계좌는 노후에 여유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장점이 되나 퇴직 후에 IRP 계좌로 받게 되면 바보 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 후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 아재직하는 동안 자녀들을 부양하다. 대부분 퇴직 후에도 금융기관 채무로 남아있어 갚아야 하는 경우 IRP 계좌로 받았다가 노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재직 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로 받다가 바보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퇴직 후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자기 목돈은 IRP 계좌로 10여 년간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되어 바보가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바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성격으로 퇴직수당을 하나만 받게 되어 대부분 받는 금액이 1억 남짓해서 퇴직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퇴직 후 사용할 돈을 오로지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 절약할 수 있다는 소리만 듣고 IRP 계좌로 받게 되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IRP 계좌가 좋은 점도 있고 바보가 되는 점도 있다는 이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몇 명의 시청자님들께서는 댓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버 한다고 그만두라는 등의 험한 말씀을 하시는 안티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파악도 못하고 썸네일 제목만으로 보고 자기 뇌피셜로만 판단하여 심지어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안티를 하셔도 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유튜브 내용은 대부분 창조적인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에 안티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다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매번 싫어요를 누르는 분이 계신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영상에서는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들이 퇴직 때 IRP 계좌로 받으면 바보 되는 내용에 대한 영상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정반대로 IRP 계좌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인 공무원의 사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수년간 연구하여 판매하고 있는 1번 교원용과 11번 공무원용인 공무원 퇴직수 당명퇴금 통합 프로그램 VER 2025 버전을 이용하여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사학 교직원의 연금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메일로 주문을 주시면 메일로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연금 프로그램 자료는 사립학교에서 현재 27년간 재직하고 계신
1973년생인 만 51세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현재 연금액은 235만원 정도인데 이 선생님이 사립학교에서 2030년 57세의 명예퇴직 경우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합산한 금액은 2억 3천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퇴직소득세로 36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35년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만 1억 1,500만원 정도라서 장기간을 재직하였기에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되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똑같은 경력의 동료 선생님이 사립학교를 퇴직하고 국공립학교에 재임용이 되어 사학연금 기간을 공무원연금에 2024년 3월에 합산 신청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재직기간 27년 그대로 인정이 되나 퇴직수당 재직기간 과거 경력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 1개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사학 동료 교사가 명퇴하던 날짜와 동일하게 국공립학교에서 2030년 8월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 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거나 군인연금법의 직업군인이 제대 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합산 신청한 경우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국공립학교로 재임용이 된 경우 연금 프로그램 VER 2025 25버전부터 최종 날짜를 여기에 입력하는 곳이 우측 하단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신 분, 사학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합산 신청하신 분,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합산 신청하신 분들은 꼭 VER 2025 25버전을 사용하셔야 하니 2025버전을 구입하신 분들은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니 구입하셨던 메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학에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합산 신청하신 경우 재임용된 날짜인 2024년 3월 1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무려 1,468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임용되거나 합산 신청한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매우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해서 이런 분들은 IRP 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수령하게 되면 30%에서 4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공무원연금으로 합산 신청한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퇴직 후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라면 꼭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퇴직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는 대부분 0원이지만 재임용자나 합산 신청한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거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미리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퇴 시 퇴직소득세가 거액인 분들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